실무시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금 상사는 신발을 판매하는 개인 기업으로 단기의 회계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다. 전산 세무회계 수업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신발을 판매하는 개인 기업, 따라서 신발이 이 회사의 상품이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회사 등록 메뉴에 입력된 내용을 확인하고 누락된 건 추가 입력, 잘못된 건 정정하는 문제입니다. 확인할 부분은 제가 체크한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 확인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요. 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정보관리에 회사 등록을 클릭합니다. 자, 틀린 부분을 볼게요. 우측을 잘 보시고, 좌측에 있는 내용은 맞아요. 정금상사 개인기업 맞고요. 우측에, 자, 사업자 번호 틀렸네요. 자, 첫 번째 하나 틀렸고요. 나머지 순서대로 계속 확인해 가요. 예. 자, 종목이 틀렸네요. 자, 그 다음에 다 맞고 세무서가 틀렸네요. 안동을 강동으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정금상사의 정기분 손익계산서이다. 입력되어 있는 자료를 검토하여 오류 부분을 정정하고 누락된 부분을 추가 입력하시오. 자, 하나씩 확인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씩 보셔야 돼요. 예. 정기분 손익계산서를 클릭합니다. 네, 상품 매출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 되고요. 매출 원가는 눌러서 안쪽까지 확인합니다. 보시면 여비교통비가 틀렸습니다. 고치시고요. 그 다음에 광고 선전비도 틀렸네요. 고칩니다. 그 다음에 기부금이 없는데 기부금이 입력되어 있어요. 이 자리에 이자 비용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삭제하고 입력하거나 삭제할 때는 상단에 삭제 눌러요. 아니면 계정 과목 바꾸시면 돼요. 이렇게 클릭하셔가지고 그리고 최종 단기 순이익을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입력하시오. 1번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에서 판매비와 관리비의 기업 업무 추진비 계정에 다음 내용의 적요를 등록하시오. 현금 적요 5번에다가 거래처 명절 선물 대금 지급 이렇게 넣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업 업무 추진비는 접대비입니다. 접대비라고 불렀던 거예요.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에 갑니다. 좌측에 판매 관리비에 중간에서 기업 업무 추진비를 눌러요. 그리고 현금 조교에 5번으로 넣어달라고 그랬으니까 5번 치고 그대로 입력합니다. 자, 그리고 창을 닫습니다. 자, 2번입니다. 정금 상사의 외상 매출금과 단기 대여금에 대한 거래처별 초기 이율 잔액은 다음과 같다.
입력된 자료를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은 수정 또는 삭제, 추가 입력하여 주어진 자료에 맞게 정정하시오. 자, 거래처별 초기요를 누릅니다. 좌측에 있는 외상매출금을 보고 우측의 거래처를 확인합니다. 틀린 거 고칩니다. 사이버 나라. 하나 틀렸죠? 예, 고치시고. 고치시면 이렇게 차익이 사라져요. 이게 빨간색 있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단기 대여금 누르고. 이렇게 보시면, 네. 이렇게 보는 거죠. 해 1, 1000만원. 이렇게 하고요. 불임상사 300. 이렇게 수정하면 차익이 사라집니다. 예, 창을 닫습니다.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일반전표 입력 메뉴를 이용하여 다음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예. 자, 8월 1일부터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일반전표 입력 8월 1일 단기 매매 목적으로 주식회사 바이오의 발행 주식 10주를 한 주당 20만원에 취득하였다. 대금은 취득 과정에서 발생한 별도의 증권거래 수수료 12,000원을 포함하여 보통예금 잔액에서 계좌에서 전액을 지급하였다. 주식회사 바이오의 발행 주식 한 주당 액면금액은 1,000원이다. 자, 회계 처리하실 때 단기 매매 목적으로 산 주식의 이름은요, 단기 매매 증권입니다, 여러분. 단기 매매 증권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단기 매매 증권 취득 시에 발생되는 비용이 있잖아요. 증권 거래 수수료 이런 거, 예, 이런 거는 자, 비용 처리예요. 비용 처리하는데 이 비용이 판매 관리비로 하시면 안 돼요. 이 단기 매매 증권이 회사의 상품이 아니거든요. 즉 재고자산이 아니므로 판관비로 처리할 수 없고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업의 비용으로. 그 다음에 액면금액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실제 취득한 금액, 즉 공정가치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20만 원에 취득했다라고 그랬으니까 20만 원이 회계 처리의 기준이 돼요. 그러면 이거 넣어볼게요. 여기 보면서 보시면서, 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차변의 단기 매매 증권. 자, 10주 곱하기 20만 원 하면 200이 되겠죠? 그 다음에 차변에 여기 보세요. 수수료 비용을 치면 이렇게 여러 개 뜨는데요. 이거 골라야 돼요. 984번. 얘가 영업의 비용이거든요. 영업의 비용은 참고에 아무것도 안 나와요. 이걸로 드시고. 비용 처리합니다. 단기 매매 증권 취득 시에 발생되는 수수료 등은 비용 처리함. 대변의 보통예금 이렇게 되지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을 볼게요. 9월 2일 푸름상해에서 판매용 신발을 매입하고 여기서 판매용 신발, 자, 판매 목적으로 신발을 샀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계정 과목 상품이 되죠. 상품. 대금 중에 500만 원은 푸름상해에 대한 외상 매출금과 상계하여 처리하고,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외상 매출금 받을 돈이 있었는데 이 지금 판매용 신발 사면서 그거 대금에서 없앴다는 거예요. 상계했다고 그래, 이런 걸. 500만 원은 외상 매출금 받을 돈에서 없앴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다라고 돼 있어요. 나머지 외상은 상품을 외상으로 사온 거잖아요. 예, 상품을 외상으로 사오면 외상 매입금으로 처리합니다. 자, 그래서 보고 입력을 해볼게요. 자, 9월 1일에다 입력합니다. 그리고 차변에 상품이라고 쓰고요. 거래 명세표에 보면 960만 원 돼 있죠. 960. 대변에 받을 외상 매출금과 상계했다니까 외상 매출금 없애버리면 되겠죠. 예,
대금 중에 500은 받아야 될 외상배출금이 있었는데 얘하고 상계했으니까 이 외상배출금 없애는 거예요. 외상배출금이 자산이니까 자산의 감소 대변에 써야 되겠죠. 그리고 채권이니까 거래처를 넣어줘야 돼요. 푸름상에 넣으시고요. 500 나머지 외상은 외상 매입금이잖아요. 상거래니까. 예. 그래서 외상 매입금 쓰시고 똑같이 거래처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10월 5일입니다. 업무용 모니터 비품을 구입하고 현금 55만 원 다음과 같이 지급했대요. 자, 그러면 쉽죠? 그러니까 이거는 비품 현금 쓰면 되는 거고 이렇게 차변의 계정 과목 하나, 대변의 현금일 때는 출금으로 넣어도 돼요. 그래서 차변, 대변 넣으셔도 되고 출금으로 하셔도 돼요. 출금으로 제가 넣어볼게요. 출금으로 넣을 경우는 현금이 자동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원래 출금 전표가 현금 안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현금을 입력하지 않도록 자동으로 넣어줘요. 이렇게요. 편리에 따라서 편하실 대로 여러분 입력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10월 20일 거. 그 다음 문제입니다. 영업부 직원의 건강보험료 회사 부담분 22만 원과 직원 부담금 22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해서 납부했대요. 단 하나의 전표로 처리하고 회사 부담분 건강보험료는 복리후생비 계정을 사용할 것. 하나의 전표는 전표 2장 쓰지 말라는 거니까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2번 해서 회계 처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묶음으로 되도록 우리가 공부한 게 항상 하나의 전표로 처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직원 부담분은 직원 급여 나갈 때 이렇게 떼거든요. 그 뗀 돈, 급여 나갈 때 보험료, 그 다음에 소득세, 지방소득세 뗄 때 뭐라고 쓴다고 그랬어요? 예수금이라고 쓴다고 그랬잖아요. 예수금이에요, 예수금. 예수금입니다. 예, 예수금. 그래서 예수금이고, 그 다음에 회사 부담분은요, 이렇게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차변에 예수금, 직원 거 22만 원 먼저 쓸게요. 차변에 복리후생비, 판관비, 회사 부담분 22만 원, 대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일입니다. 광고 선전을 목적으로 광고 선전 목적 하면 딱 생각나는 거, 예, 광고 선전비가 생각나야 되겠죠? 예.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할 판촉물을 제작했대요. 99만 원. 그러면 차변에 광고 선전비가 먼저 들어가요. 99만 원 넣고 그 대변에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당좌수표 발행했대요. 당좌수표 발행하면 이 통장에서 빠져나가죠? 당좌예금. 당좌수표는 계정 과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당좌예금으로 처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11월 30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30일. 좋은은행이 예치한 1년 만기 정기예금의 만기가 도래하여 원금 1,000만 원과 이자 50만 원이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되었대요. 자, 그러면 11월 30일 날. 자, 그러면 차변에 보통예금부터 쓸게요. 차변에 보통예금. 통장에 얼마 들어왔냐면 원금과 이자가 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1,000만 원 플러스 50, 1,050이 들어왔죠. 1,050을 넣어주고 대변에 이게 왜 들어왔어요? 정기예금 통장 만기돼서 들어온 거잖아요. 그럼 이제 정기예금 통장은 해약했겠죠. 그래서 이 장부에서 없애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기예금 대변에 써서 없애고 1,000만 원. 그 다음에 이자는 받은 거죠. 이자 수익. 이렇게 해서 50만 원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입력할 때 순서는 상관없어요. 차변에 하나, 대변에 2개만 들어가면 돼요. 편리하시도록 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7번 볼게요. 12월 5일입니다. 12월 5일. 본사 영업부에 비치된 에어컨을 수리하고 수리비 33만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다. 자, 에어컨은 비품이고 비품을 수리했다는 말이죠. 이렇게 비품 등을 수리하면 수선비로 처리해요. 차변에 수선비, 판매 관리비 고르시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는 외상이라고 항상 알아두셔야 돼요. 신용카드는 외상. 외상의 이름이 2개 있어요. 외상 매입금하고 미지급금.
그러면 이게 상품 사원 외상이다 그러면 외상 매입금을 쓰시는 거고, 그러지 않으면 미지급금을 써야 돼요. 이게 지금 수리한 거니까 상품 사온 거 아니죠? 미지급금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카드 결제하면 카드사한테 돈을 갚아야 되는 거니까 거래처에 카드사를 넣어주셔야 돼요. 하나카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12월 15일입니다. 12월 15일. S파파 상사로부터 상품을 2,500만 원에 매입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10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다. 자, 상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상품은 안 받았죠. 상품 여기까지 계약한 거 보면 아직 안 받았어요. 이건 거래가 아닙니다. 근데 계약금은 지급했잖아요. 거래예요, 거래. 계약금 부분만 회계 처리해요. 계약금을 지급했죠. 계약금의 이름이 선급금, 선수금이 있거든요. 지급을 할 때는 선급금을 쓰는 거예요. 선급금의 그 급자가 줄 급자예요. 그래서 차변에 선급금. 자, 거래처를 넣어야 되죠. 채권이니까. 왜 채권이 되냐면 계약금을 주면 물건을 받을 권리가 생겨서 그래요. 그래서 차변, 자산의 증가, 대변의 보통예금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은요, 오류 수정하는 문제입니다. 10월 27일에 들어가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월 27일입니다.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고요. 틀린 거 고치시면 돼요. 자, 문제. 기업주가 사업 확장을 위해 조은은행에서 만기 1년 이내에 대출 1,000만 원을 단기 차입하여 보통금 계좌에 입금하였으나 이를 자본금으로 처리하였음을 확인하다. 대출받은 돈 단기 차입금으로 해야 되는데 자본금으로 했대요. 단기 차입이라는 말이니까 단기 차입금 써야 되는 거거든요. 1년 이내에 대출받은 돈은 단기 차입금이잖아요. 그럼 자본금을 단기 차입금으로만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단기 차입금으로 바꾸면 끝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11월 16일이죠. 11월 16일 이렇게 쓰고요.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한 19만 8천 원은 거래처에 선물하기 위해 구입한 신발이 아니라 판매를 목적으로 구입한 신발의 매입 대금이었음이 확인되었다. 그러면 판매 목적으로 구입한 신발이었다면 상품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모르고 거래처 선물하기 위해서 구입한 신발인 줄 알고 기업 업무 추진비로 입력을 해놨어요. 이게 기업 업무 추진비가 접대비거든요. 예전의 이름.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막 섞어서 쓰는 거는 뭐 많이 그렇게 할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 접대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업 업무 추진비로 바뀌었다 이렇게 해서 시험 문제 나온 대로 이렇게 고치시면 돼요. 그러면 상품으로 바꿔야 되죠. 상품으로 이렇게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거 볼게요. 자, 이제 결산으로 들어왔어요. 자, 결산 정리사항을 입력하여 결산을 완료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산이 되면 수동하고 자동을 구분해 줘야 됩니다. 수동, 자동을 구분한다. 수동, 자동을 구분한다고 그랬어요. 수동과 자동을 구분한다. 여러분 자동 생각나세요? 자동? 그 생각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동에 여러분 자동에 메뉴가 우리가 쓸 메뉴로 전산 회계 2급에서는 3개 하시면 되거든요. 그 자동의 3개를 한번 써드릴게요. 이거는 분계 안 해요. 자동의 3개는. 그래서 꼭 외우셔야 돼요. 분계해서 넣어도 되는데 분계를 안 하는 건데 왜 힘들게 분계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기말 재고자산 정리하는 거, 그 다음에 감가상각하는 거. 글씨가 이렇게 나오네요. 감가상각비. 잠깐만요. 제가 메모장으로 해서 한번 얼른 써드릴게요.
전산회계 2급 시험에 맞춰서 말하면 자동에다 넣는 거, 자동 어디다 넣는 거냐면 여기다 넣는 거예요. 결산자료 입력에다가. 예, 여기다 넣을 수 있는 문제로 3개가 나와요. 기말의 재고자산, 회계 처리,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회계 처리, 대손충당금 회계 처리 이렇게요. 그래서 이 3개는 프로그램 분개해 주니까 결산자료 입력에다 넣으시고, 이 3개가 아닌 거는 우리가 일반 전표 12월 31일자에다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찾아봐야 돼요. 문제를 곧바로 풀지 마시고. 참고로 일반 전표 입력하는 거 여기다 직접 넣는 걸 프로그램 개발사에서 수동 결산 분개라고 그래요. 수동 결산 분개를 먼저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자동을 처리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 매뉴얼대로 수동을 먼저 입력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일반 전표 입력을 누르시고요. 12월 31일을 쳐요. 자, 그런 다음에 수동을 찾아볼게요. 첫 번째 소모품 나왔죠? 예, 소모품 이거 수동이에요. 소모품 아까 자동이 없었잖아요. 자동에는 3개밖에 안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보험료 나왔어요. 이것도 수동입니다. 그 다음에 현금 과부족이도 수동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대손충당금 있잖아요. 얘는 자동입니다. 따라서 소모품, 그 다음에 보험료, 현금 과부족은 수동이니까 우리가 일반 전표 입력 12월 31일자 입력하고 맨 마지막 거 얘는 자동이니까 대손충당금이잖아요. 결산자료 입력에다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입 시 자산으로 처리한 소모품 주. 소모품의 자산 이름이 소모품이에요. 소모품. 결산일 현재 사용한 소모품비는 55만 원이다. 소모품 자산으로 처리했다면 결산 시에 쓴 만큼은 비용 잡아야 돼요. 그래서 사용한 만큼은 비용 잡아야 되니까 차변에 소모품비, 판매 관리비 고르고 자, 비용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 비용의 이름 소모품비입니다. 55만 원 넣고 대변에 소모품에서 빼요. 자산에서 이만큼 썼으니까 자산의 감소. 두 번째 보험료가 나왔어요. 자, 보험료 보겠습니다. 7월 1일 영업부의 1년치 보증보험료 보험기간이 2024년 7월 1일부터 그 다음에 2025년 6월 30일이죠. 내년 6월까지 보험 들었어요. 120만 원 보통계금 계좌에서 이체하면서 전액 비용 계정이 보험료로 처리했대요. 기말에 수정분개를 하시죠. 이거 전부 다 비용으로 잡으면 잘못된 거예요. 왜일까요? 그러면 이 보험료 내년 6개월분 있잖아요. 걔도 비용으로 지금 처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1월부터 6월까지 차기 거 분, 경과 안 된 거, 그 6개월분은 올해 비용 잡으면 안 돼요. 수익과 비용은 단기 거만 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면 빼야 되죠.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면 600만 원 전체 비용에서 그 다음에 단기에 해당된 부분만 비용 잡아야 되는데 차기 것까지 비용 잡혀 있잖아요. 차기분을 빼야 돼요. 그래서 차기분을 비용에서 뺍니다. 지금 비용으로 다 잡혀 있거든요. 올해 거 6개월분은 7월부터 12월 거는 맞아요. 내버려 두고 차기분 내년 1월부터 6월 거까지 그 6개월분을 이제 빼는 거죠. 달로 계산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절반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120인데 600만 원 썼네요. 120에 절반을 하면 60만 원이 돼요. 이렇게요. 60만 원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보험료를 빼야 되니까 대변에 보험료 써야 되겠죠? 차변에 보험료가 있으니까 그 차변에다 뭐 써야 되냐면 이거 내년치 보험료 미리 준 거죠. 선급비용 쓰는 거예요. 그래서 120의 절반 60만 원 쓰고 그 다음에 보험료, 판매 관리비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현금 과부족 계정으로 처리한 현금 초과액. 초과했다는 말은 더 많다는 거죠. 현금 과잉분. 현금 과부족 계정, 현금 과잉 시에 오니 모를 현금 과잉 시에는
대변에 쓴다라고 그랬잖아요. 결산 시 원인이 밝혀지지 않으면 현금 과부족은 결산 보고서에 표시하면 안 되니까 그걸 장부에서 없애야 돼요. 그러니까 차변으로 옮겨야지 대변에 있는 게 사라지겠죠. 그래서 현금 과부족은 처음에 처리할 때 부족 시에는 차변에 쓰고 과잉 시에는 대변에 쓰거든요. 그러면 이 결산 시에 지금 과잉 시니까 대변에 있단 말이에요. 차변으로 옮겨주고 그 다음에 왜 차변으로 옮겼냐라고 그러면 얘를 없애려고 옮긴 거죠. 대변에 있었잖아요. 과잉 시에 대변. 현금 과부족 계정 처음에 쓰실 때 부족분은 차변, 과잉분은 대변에 쓴다. 그럼 결산 시에는 없애야 되니까 원인 파악이 안 되면 그 전에 원인 파악되면 그 계정으로 대체하는 거예요. 네. 만약에 원인 파악이 안 되면 그거 남는 거는 잡익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부족분은 잡손실로 하는 거거든요. 지금 초과액이니까 남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잡익으로 교체해 줘야 돼요. 이렇게 해서 보고서에 표시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대체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동은 다 했어요. 이제 수동은 다 했어요. 이제 자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을 닫고요. 결산자료 입력을 누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책을 봐주시고요. 자, 들어가서 1월부터 12월 결산자료 입력 쓰실 때 처음에 1월부터 12월 치시고 이렇게 매출원가 선택이 나오면 당사가 이게 제품, 공사 이런 거 안 하니까 그냥 확인 눌러요. 그런 다음에 대손 충당금은 어떤 거에 대해서 대손 충당금 설정하는지 잘 보시면 외상 매출금과 받으럼 잔액에 대해서 1% 한다고 그랬죠. 예. 나머지는 안 한대요. 그러면은 외상 매출금과 받으럼의 대손은 판매비와 관리비에 있는 대손 삼각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에 가서 대손 삼각란에 이렇게 충당금 설정할 금액을 넣는 거예요. 넣을 때 프로그램 사용자는 상단에 대손 삼각 버튼을 눌러요. 이거 이용하시면 편하게 계산 다 해줍니다. 2단계는 대손 충당금 설정할 계정 과목의 금액만 놔두고 나머지는 지워요. 지울 때는 0이라고 쓰거나 스페이스바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엔터를 칩니다. 그리고 대손율을 확인해 봐요. 대손율 맞잖아요. 이 두 개가 설정할 금액이고 이 공식 보이죠? 이 공식에 맞춰서 그대로 이거 계산해 준 거예요. 결산 과정 누르면 돼요. 그럼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회계 처리가 되도록 상단에 전표 추가를 누릅니다. 그리고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동 결산 분기 완료 나오면 이게 입력이 다 된 거거든요. 창을 닫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보겠습니다. 7번 다음 사항을 조회하여 답안을 이론 문제 답안 작성 메뉴에 입력하시오. 1번 상반기 중 현금의 지출이 가장 많은 오른 매도리며 그 금액은 얼마인가. 상반기 1월부터 6월을 말하는 거고 이거 딱 나왔을 때 이거 장부조회 많이 안 해보신 분은 현금 출납장에 가시려고 그래요. 현금 나왔다고. 현금 출납장은 현금 들어온 거, 현금 나간 거, 현금 잔액 이 세 가지 확인할 때 얘는 가지 마세요. 그 애는 가시면 다시 나오게 돼 있어요. 1월부터 6월까지 현금 지출액 6번 확인하셔야 되잖아요. 이거 매우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총계적 원장에 가시는 거예요. 총계적 원장이 어떤 장부냐면 계정 과목별로 어느 달에 금액이 가장 크고 어느 달에 금액이 가장 작은지 확인할 때 가요. 그 달로 확인할 때는 올별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무지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상반기 쳐볼게요. 1월부터 6월. 모든 계정에 대해서 조회할 수 있어요. 총이잖아요. 총 계정. 단 총계정 원장이 아쉬운 점은 프로그램에서 적교가 안 나와요. 그래서 상세한 내용은 여기서 조회하는 거 아닙니다. 그 내용까지 다 봐야 된다. 적교 부분까지 봐야 된다. 그럴 때는 현금 출납장, 계정별 옷장을 사용하는 거고 장부조회는 장부조회 해법이 책에 있으니까 그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답 확인해 드릴게요. 가장 많은 오른 매도리라고 했으니까 현금 지출이니까 대변을 보셔야 되겠죠. 자산의 감소니까 그럼 금액이 가장 많은 달과 그 다음에 그 금액은 얼마인가 그랬으니까 숫자 제일 큰 거 찾아보면 제일 큰 거 4월이죠. 4월이고 2,415만 원이 되겠습니다. 2번도 볼게요. 6월 30일 현재 유동부채 금액은 얼마인가. 자, 이거 재무상태표에서 확인해요. 보통 재무상태표 그 장부조회 조회하는 방법 보면 어느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냐면 정기말 대비로 많이 나와요.
정기말 대비 유동부채 단기 거 증가액은 얼마인가 감소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얘는 이제 단기 거만 물어봤으니까 더 편한 거죠. 그래서 들어와 가지고 6월로 가서 6월 딱 하면 이게 6월 30일 이게 단기 거 왼쪽 겁니다. 여기에서 유동부채 금액을 확인해요. 조금만 내려가면 보이죠? 여기. 그래서 1억 5,880만 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상반기 중 복리후생비 이게 판매 관리비 말하는 거예요. 복리후생비 여러 개 뜨는데 판매 관리비 지출이 가장 많은 올과 적은 올의 차익은 얼마인가? 반드시 양수로 입력할 거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빼기 하다가 큰 숫자에서 작은 숫자 이렇게 빼서 원래 보통 물어보면 차익 써야 되는데 가끔씩 음수로 쓰신 분이 있어서 그래요. 자, 그러면은 이것도 아까 말했던 거하고 똑같이 이것도 총계정 5장이에요. 복리후생비가 계정 과목이잖아요. 계정 과목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어느 달이 많고 적으냐. 그럼 총계정 5장이거든요. 총계정 5장 가셔갖고 그다음에 올별을 보는 거예요. 달로 물어봤으니까 1월에서 6월 치시고 그다음에 계정 과목에 복리후생비 넣는데 판매 관리비 복리후생비로 넣으셔야 돼요. 그러면은 가장 큰 금액, 가장 작은 금액 한번 확인해 볼게요. 가장 큰 거는 숫자 제일 큰 거죠. 비용이니까 차변 보시는 거고 차변밖에 없잖아요. 비용의 발생이므로 2월에서 그다음에 가장 작은 거는 6월이 되겠네요. 이렇게 빼는 건데 이거 여러분 준비해간 계산기로 쓰시거나 아니면 오른쪽에 프로그램에 있는 이 계산 메뉴 쓸 수 있어요. 계산기는 단 인도 계산기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 쓰시려면 금액을 누르고요. 컨트롤 C 이렇게 누릅니다. 계산기 띄운 다음에 그 계산기 찍고 컨트롤 V 이렇게 하세요. 그 다음에 빼기로 바꾸시고 여기 빼기 그 다음에 가장 작은 금액 컨트롤 C 그 금액 찍고 누르고 그 다음에 컨트롤 V 이렇게 하면은 그 빼기해서 나와요. 132만 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2만 원. 자, 다 풀었습니다.